한약재 감별 정보. 본 강의는 한의신문에 약 7년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주로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상 약재는 치명입니다. 치명은요, 출전은 명의별록에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약재입니다. 그 치명은 수지죠. 치명나무의 수지. 그래서 네시자툼 이랬습니다. 수지고요. 우리가 치명의 약효에 대한 논란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과잉 포장된 부분도 많고요. 약성가에 보면 난위, 위장을 따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온중작용이죠. 그 다음에 감기, 호흡기 계통에 관계된 부분이죠. 그리고 위기, 기를 지키는 그 공이 너무 뛰어나서 아주 뛰어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양명의 연유에서 보면은 잘 알다시피 무겁고 물에 가라앉기 때문이고 향기가 있기 때문에 가라앉는다 또 향기가 있다 그래서 치명 이렇게 한 겁니다. 기원은 이제 밭꽃나무과에 속하는 치명의 수지가 함유되어 있는 목재입니다.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게 되는 거가 이제 치명이라 그랬는데 가장 이상적인 내용이죠. 수지가 약 20% 정도 넘어가면 이제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는데 20%가 안 된 거는 그건 정품이 아니냐? 그것도 정품입니다. 다만 이제 등급으로서 차이가 있을 뿐이죠. 물에 넣었을 때 가라앉는다는 요 특징 때문에 또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 유조품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기원종은 아쿠일라리아 아갈로차입니다. 이거는 식물학적으로는 지금 베트남에 그래서 베트남 치명을 최고의 정품으로 하잖아요. 또 베트남 정부의 보호종에 속해 있고요. 아쿠일라리아 아갈로차를 기원종 하는데 이게 이제 사이테스에 속한 그런 약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통 자체가 어려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말라센시스 종이 요거를 대체한다고 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아가로차, 말라센시스 이거를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하고 학자도 있습니다. 같은 종으로 보는데요. 심지어 이제 또 크라스나라는 종류도 있는데요. 아쿠일레라 크라스나 종류까지 세 개를 같은 종으로 본다. 이것도 일반 단체가 아니고 사이테스에서 일부 이렇게 확인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식물학적으로는 사실은 다릅니다. 다른 식물입니다. 그래서 아갈로차하고 말레이시아 크라스나 같은 종으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말레이시아 치명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동양권에서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인도 치명 또 세컨다리아는 인도 치명도 있고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백목향 또 예대로 토치명 그렇습니다. 토치명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아쿠일라리아 시넨시스 종이 이제 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종에 보면은 아갈로차하고 이제 중국 종하고 두 개를 기원종으로 하고 원래는 이제 말레이시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거는 같은 아쿠일라리아 속에 속하는 그런 식물로 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진품이라고 하는 아갈로차 종이 귀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체용으로 대용으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테스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의 그 앞에 이니셜 딴 겁니다. 사이테스 해서 그래서 사이테스인데 이 사이테스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늦게 가입했어요. 왜 늦게 가입했냐면은 일찍 가입하면은 한약재로 사용되는 거 중에 많은 거가 사이테스 속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사이테스는 부속서 1, 2, 3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1에 속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서각이라든가 호구라든가 이런 거가 부속서 1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치명은 부속서 2에 속해 있습니다. 2에 속해 있고 2에 속한 거는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 허가서가 있으면 수입이 된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베트남의 아쿠일라리아 아갈루차는 베트남 정부에서 수출 허가를 잘 안 내주죠. 잘 안 내주고. 그래서 그 사이테스 부속서 2에 속합니다. 3에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3은 뭐냐면은요. 앞으로 멸종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전에 조심하라, 주의하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해당 국가의 뭐 허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종에 속합니다. 산지는 원래 히말라야 산맥이 원산지인데 대표적인 산지로 이제 베트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뒤에 종 수준에서 조금씩 그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목향 시넨시스는 중국의 이런 지역에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명의 주 성분은 이제 휘발성 정유 성분이죠. 그래서 냄새가 나는데 휘발성 정유의 특징이 높지 않은 온도에서도 그 냄새가 특이한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치명이라든가 백목향이라 보면은 대표적인 물질이 아가로스피롤이라는 물질 등등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뭐 어디까지나 이게 이 아쿠아릴라리아 속에 속한 식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분적인 특징인지 이게 이제 이런 종을 구분할 수 있는 상호간에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죠. 해설로 보겠습니다. 치명의 그러면 효능은 어떤 거냐? 많은 한의학적인 객관적인 내용 그 중에서도 치명이 전통적으로 사용됐던 그 처방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그 효능을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은요 이기약입니다. 기순환을 잘 시키는 순기약이죠. 어떻게 순기시키냐? 많은 물언에 보면서 3초의 기를 다 순행시킨다 그랬습니다. 3초에 오장육부가 다 속해내는데 3초 중에서 어떤 거냐? 정리해서 말하면 온비시키고 순폐시키고 난이시키는 약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온비 2차적으로 순폐 난이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처방에 보면은 허한 혈체로 인한 하복부통에 몸 비위의 한올 기체통에 사용한다. 신경에 들어가서 역기를 내리고 신기를 납해서 하초가 허한으로 인한 호흡기 장애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 그림으로 그리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온중 부분이죠. 횡격막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따뜻한 온중 순기시키는 요 기능이 범위가 점차적으로 넓어지면서 위에 상초에 폐 쪽으로 하초에 난신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일화 제가 본 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나온 내용 중에 뭐 조증, 보오장 했는데 여기 뭐 익정, 장양, 난 요소에서 하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강조를 한 내용이 있고요. 의림찬유 같은 데서 보면은 신장의 명문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온중작용도 나오고 사심작용도 나오는데 이러이러한 모든 거는 일절 부조지기를 기순환을 잘 시키는 약이다. 순기약이라는 순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걸 나타낼 수가 있다. 어떤 게 주된 효력이냐? 주된 효력이냐를 보면은 정리를 하라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순기약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향을 갖다가 호흡기 질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비방으로 많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보조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 침향은 대표로 소자와 백계자, 소자가 시켜서 거담시키고 백계자는 온폐시켜서 거담시킨다 그랬잖아요. 형한음냉즉 상폐 그랬으니까요. 몸을 차게 하고 찬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폐를 상한다고 했으니까요. 상폐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따라서 폐를 따뜻하게 하고 감기시키면 되는데 그 주된 약물이 보면 거담하는 건 소자고 온폐 거담하는 백계자인데 치명의 내용으로 보면 치명은 보면은 온폐 아까 온중에서 온폐시키는 걸로 해서 감기시킨다. 그래서 고인은 이거를 강역평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치명과 육계의 난신혈용. 요 보면은 육계는요 하초를 따뜻하게 하는 약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렇게 중초를 위장 기능에 도움을 줄 수는 있죠. 반면에 치명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중초에서 하기 때문에 하초를 따뜻하게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치명의 자연 상태 감별입니다. 아갈로차 원종에 보면은 잎 모양하고요, 잎의 뒷면에 털이 있고 꽃이 어떤 색깔이냐 갖고 구분을 하면 됩니다. 아쿠아렐리아 아갈로차 베트남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또 집중적으로 관리 재배되고 있는 아쿠아렐리아 아갈로차 식물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의 없이 재배 중에서 보면 이와 같이 인공적으로 구멍을 내 가지고 상처를 유발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 방문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안에서 만들어진 수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수지가 침착된 거가 보이잖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은 요 구멍을 상처를 통해 가지고 여기 하는 거가요. 자연 상태에서 치명의 수지가 형성되려면 몇십 년이 걸립니다. 몇십 년이 걸리는데 여기에다 드릴 같은 걸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제 곤충이 와야 되니까요. 애교스럽게 꿀이나 설탕 같은 거 안에 발라가지고 곤충이 오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직접 진균을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수지 형성을 촉진시키는 것, 더 나아가서는 화학약품을 안에다 집어넣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다 확인하기도 힘들 정도의 다양한 방법이 강구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치명이 이제 진품, 위품에 대한 내용이 항상 떠오르는 겁니다. 잎이 이게 타원상 피치명이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보면은 잎 뒷면에 보면은 털이 있습니다. 털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치명 그 재배제 인공 상처낸 데를 가게 되면 이와 같은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라이터로 불을 켜가지고 향기가 나는 거를 맞게 이렇게 하는데요. 최소한 향기가 좋은 향기가 나겠죠. 최소한 이거는 안에다가 무슨 화학약품 처리 정도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의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치명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치명 종류에서 이제 우리 교실에서 확보했던 내용 중에 그나마 정품, 진품에 관능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내용의 샘플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지 침착이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만은 수지 침착이 이렇게 많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수지 침착된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색깔이 일정하지가 않을 겁니다. 진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등등등등 하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만일에 인공적으로 약품으로 저기 하게 되면은 이게 아주 균등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백목향입니다. 백목향은 중국 지명한 잎이 장난이고요. 잎 양쪽에 털이 있고요. 꽃이 황록색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 치명인데요. 치명나무에 보면은 이와 같이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이게 전부 다 인공적으로 상처낸 구멍입니다. 따라서 이걸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약재 상태에서 구멍이 크면은 그거는 그 재배에서 상처를 낸 겁니다. 인공 상처, 곤충이 상처 내는 건 크기도 작고요. 모양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백목향 같은 경우에 이제 식물의 잎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장난형이고요. 양면에 보면 털이 많습니다. 양쪽에 다 털이, 앞면 뒷면에 털이 있습니다. 자, 꽃입니다. 꽃이 황록색 꽃이고요. 열매가 보면은, 열매도 보면은 표면에 회색의 그 육모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감색표를 만드는데 기준이 잎 모양을 가지고 먼저 구분하면 되고요. 두 번째, 잎 뒷면에 털이 있냐 양면에 있냐를 가지고 두 번째 구분하면 되고, 그다음에 꽃 색깔 가지고 세 번째로 구분을 하면 됩니다. 기타는 참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포인트입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포인트는 아갈로차 정품하고요, 기원품하고 중국의 백목향하고 구분하는 거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죠. 아쿠아렐리아 아갈로차는 갈색이고 흑색과 황색이 교차된 무늬고요. 백목향 보면은 색깔이 더
진합니다. 진합니다. 정품이라면 당연히 이제 무거워서 물에 가라앉으면 이상적이겠죠. 근데 백목향 같은 경우는 되게 물에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수위 집착이 잘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백목향 요런 모양을 보이는데 물에 가라앉았다. 그러면은 일정 정도 조작을 가공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다음에 현미경상에서 우리 교실에서 많이 봤던 현미경상에서 보면은 목섬유를 가지고 단문공이 보이냐 보이지 않는 것 갖고 구분을 일부 할 수가 있습니다. 치명의 약재 상태 그 아갈루차의 그 특징을 보면은 갈색으로 흑색과 황색이 교차된 부분에 있고 약간 광택이 있고요. 태우면은 수지가 삼출되고 기름 모여 끓어들고 상쾌한 향기를 내며 탑니다. 치명 아퀄리아 아갈루차 정품입니다. 여기 보면은 표면에 보면 많은 평행 섬유줄이 있잖아요. 평행 섬유줄이 있고요. 흑색과 황색이 교차 무늬가 있는 이렇게 진한 부분이 있고 좀 옅은 부분이 있고 그렇잖아요. 요것도 보면은 평행 섬유가 있고 진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박물관에 있어서 정품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품이 맞습니다. 박물관에 이거 중국 박물관에 있는 거고요. 일본 박물관에 있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그 많은 유적품 불량품 중에서 그나마 정품 쪽에 좀 가깝다고 선택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 색깔이 진하고 약한 부분이 있고요. 구멍을 잘 보세요. 구멍이 작습니다. 만약 인공상처를 내면 이 구멍이 이렇게 적을 리가 없죠. 좀 더 후한 점수를 주려면 이 구멍 크기가 좀 모양도 다르고 다양하면 좋겠는데요. 그 다음에 요거도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평행섬유가 있고 그 균등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나타내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치명 우리가 정품으로 확보를 했다고 하는 내용 중에 수지가 많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색깔이 검은 부분, 약간 부분하고 이렇게 무늬가 일정치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광택이 있죠. 수지가 적게 되면은요 이와 같이 이제 담갈색, 담황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백목향입니다. 백목향에는 보면은 색깔이 진한 가루주름이 보이고 특히 인공적으로 색소나 혹은 향을 주입시킨 경우에 아주 짙은 흑색을 나타내게 됩니다. 품질은 보면은 침향, 백목향 모두 흑갈색을 띠고 유성이 풍부하고 물에 가라앉고 태워서 향기가 나야 돼. 이거는 이제 기준에 맞는 내용이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갈루차 종류하고요, 시넨스 종류하고를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백목향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평행 섬유질이 상대적으로 적죠. 보면은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흑갈색 수지하고 황백색 수지, 흑갈색 부분하고요, 황백색 부분하고 이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침향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전체적으로 아주 흑색으로 띄고 광택도 띄고 그래서 당연히 물속에 넣게 되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확실한 유적품입니다. 화학 처리를 한 거죠. 자연 상태에서 수지가 이와 같은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미지의 어떤 오일 같은 걸 넣고서 안에다 넣고 같이 끓입니다. 물론 이 나무는 그 원침향의 그 목질 부위일 수 있어요. 목질 부위에다 넣고서 미지에 오일 넣고서 끓이게 되면 이와 같이 광택도 나고 등등등의 유적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재 형태의 감별 포인트입니다. 아갈루차하고 시넨시스하고 구분할 때 갈색이냐 흑색이냐 그 다음에 물에 가라앉으면 가장 이상적인 거죠. 가라앉지 않냐 등등등. 현미경상에서 목섬유의 단문공을 가지고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침향은 수지지만 안쪽에 상체난 부위에 요런 크리토스페라카 마그니페라라는 종류예요. 요 진균에 감염이 되는데 이 진균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가 방어 면역 물질이 침향입니다. 그래서 이 진균에 감염됐을 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물질이고요. 침향은
열을 가하거나 태우기 전에 향기가 없습니다. 향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약재 상태에서 건조된 상태에서 향기가 있으면은 그거는 좀 위험한 겁니다. 향기가 만일에 있으면은 아주 애교스럽게 생각을 하면은요, 침향유를 갖다가 위에다가 뿌릴 수도 있지만 침향유가 값이 더 고가입니다. 따라서 향기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침향유일 확률이 거의 없죠. 침향의 진위감별에 보면은 관능검사, 촌추막 윤기가 있고 아까 색깔의 강도가 일정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화학 처리된 불량품, 집적된 색깔 강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습니다. 구멍이 크다고 그랬고요. 자연 상태에서는 냄새가 없습니다. 태우면 검은 연기가 나고 이렇게 기름이 삼출면서 타고 그 냄새가 아주 은은하고 편안하고 상쾌하고 오래 퍼지고 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분 분석은요, 현재까지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분 분석이 갖고 있는 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그거죠. 정확하게 성분상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거가 그렇고요. 더 이제 현실적인 문제는 성분 분석을 하려면 정확한 시료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한 시료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성분 분석하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했던 현미경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삼 성분 분석 못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온 성분에 보면 주요 성분, 남은 찌꺼기 뭐 이래서 성분이 나왔고요. 현미경 분석으로 400배속 관찰이 가능하고 이거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나마라도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 요약을 하겠습니다. 침향의 기원식물은요, 아갈로차하고 시넨시스 두 종인데 이거는 알다시피 굉장히 보호 상태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라젠시스 종류가 또 심지어 크라스나까지 유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침향의 약효는 온비시키고 순폐시키고 난신시키는, 그래서 중초를 따뜻하게 하는 순기약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침향의 감별은요, 침향의 감별은 자연 상태에서 1차 결정을 해야 되고 약재 상태에서 2차 결정인데 우리가 필요로 한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죠. 자연 상태는 약재 상태의 정품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침향 감별은 산지에 따른 기원용, 아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등 했습니다. 자연품이냐 재배품이냐, 또 재배가 중에 상처 유발을 단순 상처를 냈냐 화분 냈냐, 이러한 거를 감별을 하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두 번째 약재 감별에서 이거를 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생약 상태에서의 냄새 유무, 생약 상태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표면에 무늬, 흑색과 황색에 교차된 무늬가 있고 교차된 무늬가 있는데 강도가 일정치가 않아야 되고, 물에 담갔을 때 이제 가라앉냐 가라앉지 않냐, 마지막에 불에 태웠을 때의 모습 및 향기. 통상적으로 이 순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순서로 하는 거, 이 순서로 하는데 왜 순서로 하냐면은 불에 태우면 이제 저기가 없어지니까요. 물 담글 때까지야 그 약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1과 2와 3과 4에서 마지막에 불에 태워서 이제 향기 구입을 하겠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 이제 태워서 향기를 느낄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현미경 분석은 현재까지 그나마 확실하고 객관적인 방법의 하나로 보통 인정을 합니다. 그나마 이건 아직 전문가가 부족하죠. 한의 쪽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고 한의 쪽에도 극히 일부였고요. 그다음에 또 더 큰 이유가 시료 확보의 부족 등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는 그동안 한의신문에서 7년 동안 연재했던 한약재 감별 정보 한약재 중 침향의 약재 상태 감별 부분을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침향의 이제 한의학적인 내용, 자연 상태의 감별, 약재 상태의 감별은 포라메디카요. 포라메디카에 접속하시면 구체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침향에 대한 내용에 의견을 달리하는 거가 있게 되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또 향후에 우선 취급을 원하는 약물이 있다거나 처방이 있으면은 이 메일로 제안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침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